오늘 본원은 경남의 51%, 동부 경남의 82%가 물 이용 시 의존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대지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1월) 환경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4대 강보가 건설된 구간의 하절기 6월에서 9월 녹조 발생 사항을 분석한 결과 보호개방 수준에 따라 녹조 발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근데 19년도 보면은 보호개방 이후에 보면은 건강과 영상관이 95%, 97%가 감소를 하고 있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보호개방 이전보다 32%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녕 하만보, 합천 창녕보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녹조 발생이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낙동강의 경우 건강 영상과는 달리 제한적 보호 개방으로 물 흐름이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녹조 저감 효과가 낮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낙동강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보호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부의 보호 개방을 위해 선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민간 협의체하고 뭔가 합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양산 1사 다육상 검출 관련해서 유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 체계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수장에서 다육산뿐만 아니고 유충도 발견돼서 도민들이 불안감은 큰 상황입니다. 정수장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낙동강 본류에서도 식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남의 교육환경 자체가 농어촌이 지금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9년도에 발간한 2018년도 중학생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규모와 학교 규모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나타내는데, 지금 대도시 전국 평균이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평균이 37.7, 대도시는 33.2, 읍면 지역은 43.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이 수준 차가 나타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학교 규모에서도 200명 이하, 지금 보니까 200명 43.3이죠. 4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24.6, 그만큼 격차가 큰 대도시과 격차가 줄어져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발의된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에서부터 학생들의 시험 부담과 서열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쯤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게 철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학교에 든다면 더 좋은 거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러나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미 좀 늦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배경 지식이 함량되는 이런 베이직적인 부분이 최소 중학교 과정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고1까지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에 원격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 방지를 물론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학년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성적, 경쟁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 적성 이런 걸 개발하는 참여 주도형 이런 수업이 자유학년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반면에 자유학년제는 각
교육 주체들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이른바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위기를 가속화시킨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지금은 원래 자유학년제의 어떤 목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반을 닦는 그런 쪽에 충실하기 때문에 학부모 민원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는 무시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성적 유지에 경쟁 유지에 서열화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들을 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의 테스트를 해서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가 100점을 30% 주고 90점을 20% 주고 80점을 20% 줬을 때 그러면 80점 이상이 70%가 됩니다. 그죠? 그럼 30%가 80점 미만으로 선생님이 출제 의도만 가지면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동기부여도 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자체는 물론 고입과 대입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기초학력까지고 기초학력과 굉장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네, 이런 맞습니다. 과정들이 기초학력도 피드백, 반복학습에 굉장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학년제 학년의 적용 부분 자체가 교육부에서는 중1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본 5는 중학교 1, 2학년 때는 기초학력을 쌓는 바탕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여 진로를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 과정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압축시켜가지고 중1, 2에 끝내야 된다 봅니다. 중3은 중4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선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에 심화학습을 시켜서 대도시권 학생들하고 경쟁할 수 있나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과정들을 시켜줘야 한다고 보고 중하위에 있는 애들은 진짜 베이직적인 중3임에 불과하도 중1 리딩 안 되고 영어 책 리딩 안 되고 셈 수학 부분에 중1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다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애들은 1년 과정들을 두면서 오전에는 기초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학습을 시켜주고 오후에 진로학습을 시켜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방향적인 부분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학력 격차나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교사가 존재하고 이끌어가는 교육 무대를 이제 역사 속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해도 어느 학교 수준에 도달할 것이 아니며 심지어 잊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교 수업에서 드러났듯이 초중등 학생들의 컴퓨터 학자이자 적어도 오전 내내 한나절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 시스템 또한 발신자, 즉 교사 역할을 보다 잘 도와주는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고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학교와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의 시작과 끝은 그 교사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경장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강구드립니다. 오늘 오늘 일을 하실 겁니다.